컴퓨터의 구조 설계 파트 2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트 2에서는 입출력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입출력과 인터럽트의 관계, 사실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입출력이라는 개념과 인터럽트라는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과연 입출력이라는 것과 인터럽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혹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컴퓨터, 즉 CPU의 모든 구성 요소, 레지스터, 버스, 그리고 명령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CPU로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제어 장치를 설계하는 그런 컴퓨터에 대한 완전한 기술과 기본 컴퓨터의 설계를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CPU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 구조 실질적으로 이제 겨우 첫 장, 제5장을 갖다가 지금 시작했는데도 벌써 여러분들은 이 5장이 끝나면서 이미 CPU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기억장치, 그리고 제어장치, 마지막 하나 연산장치였죠. 연산장치에 해당되는 누산기 논리의 설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CPU하고 입출력 장치, 우리가 흔히 이제 입출력 장치를 생각하면은 키보드라든가 프린터,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입출력 장치들하고 CPU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입출력 장치라고 하는 것은 CPU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만약에 CPU가 출력 장치의 속도를 생각 안 하고 마구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입력 장치에서 입력을 하는 스피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데이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입출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는 현재 입출력 장치가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입출력 시스템에서는 플래그를 넣어 가지고 현재 입출력 장치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서는 입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FGO라고 하는 플래그와 FGI라는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플래그가 있는데, 이 플래그들이 입력이나 출력이 가능한지 상태를 알려주는 플래그예요. 만약에 CPU가 이 부분이 CPU죠. 어큐뮬레이터가 있고 아웃풋 레지스터, 그리고 이제 인풋 레지스터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CPU고, 그리고 이 리시버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외부 입출력 장치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만약에 CPU가 데이터를 하나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뭔가 키보드에서 받을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받을 데이터가 있다, 즉 키보드에 뭔가 키가 눌렸다, 그러면은 이 FGI가 이것이 1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CPU가 받을 데이터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CPU는 인풋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값을 어큐뮬레이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출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CPU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프린터가 사용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따져봐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FGO 값이 1이 됩니다. 플래그 레지스터 요 값이 1이 되는 거죠. 1이 되면은 CPU는 지금 프린터가 사용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아웃 레지스터에다가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아웃 레지스터로부터 리시버 인터페이스로 데이터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리시버 인터페이스, 보통은 요것은 이제 브릿지 칩, 다시 말하면 칩셋인데,
그 칩셋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출력 장치, 예를 들면 프린터로 전달되어 가지고 글자를 찍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FGO와 FGI를 사용하는 이러한 플래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풋 아웃풋을 제어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CPU도 제대로 입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출력 장치로 제대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CPU가 입출력을 할 건지 말 건지 입출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건지 말 건지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플래그를 하나 두죠. 바로 IEN이라고 하는 플래그입니다. 이것도 1비트짜리 플래그예요. 만약에 이 IN 비트가 1이면은 지금 입출력을 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키보드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인풋 레지스터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IN 레지스터가 1인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린터로 뭔가 출력을 내보내고 싶다 했을 때 프린터 출력을 내보내는 것도 IN이 1인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갖다 Interrupt Enable 플래그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Interrupt란 말을 했는데 데이터를 입력받으려면은 Interrupt가 Enable이 돼야 되고 출력을 할 때도 Interrupt가 Enable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출력이라는 것과 Interrupt는 무슨 상관관계냐?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Interrupt하고 입출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공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Interrupt하고 입출력은 같은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Interrupt라고 하는 것은 곧 입출력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개론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 개론을 배우면서 Interrupt란 뭔가가 CPU가 일을 쭉 진행하고 있다가 Interrupt가 걸리면은 그 일을 잠깐 놔두고 Interrupt를 처리를 쭉 해나가고 그리고 Interrupt 처리가 끝나면은 다시 원래 중단됐던 프로그램을 다시 계속해서 실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Interrupt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텐데 자, 도대체 뭐가 CPU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작업을 중단시키는 걸까요? 무엇이? CPU는 워낙 빠른 장치이기 때문에 CPU가 돌다가 중단된다는 것은 무조건 손해잖아요. 가급적이면 중단 안 시키고 실행을 하는 게 좋겠죠. 뭐 자동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섰다가 또 달리는 거하고 그냥 계속 쭉 달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그냥 쭉 달리는 게 빠르죠. CPU도 그냥 CPU가 일을 쭉 처리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CPU를 중단시키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CPU가 일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져오는 게 바로 입력 장치이고 또한 뭔가 연산을 하고 나면은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 전달이 바로 출력이에요. 그런 입출력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CPU가 자기가 한 일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데이터를 받거나 또는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 Interrupt는 입출력 때문에 걸리는구나. 다시 말하면 입출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이 곧 Interrupt를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Interrupt를 발생시키는 것은 입출력 장치이고 동시에 Interrupt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입출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U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Interrupt 하는 것은 곧 입출력 장치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제5장에서 입출력을 위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입출력 명령어를 잠깐 봤습니다. 입출력 명령어가 설계되는 방식은 OP 코드가 3비트가 전부 다 111이고 그리고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비트가 0이면은 레지스터 레퍼런스 명령어, 그리고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비트가 1이면은 즉 처음 4비트가 전부 다 1, F면은 그러면 그건 입출력 명령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소 비트에 해당하는 12비트 중에서 어느 한 비트가 1이 될 것이고 어느 비트가 1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입출력 명령어냐 하는 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출력 명령어를 우리가 실행하는 조건을 보게 되면은 물론 당연히 이 조건이죠. 즉 D7 OP 코드가 3개가 전부 다 1, 즉 다시 말해 7이고 이렇게 되면은 명령어 디코더가 D7만이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D7이 1이고 그리고 AND I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비트가 1이고 AND 명령은 언제 수행된다고 그랬죠? T3에 수행된다고 그랬죠. 레지스터 레퍼런스 명령이나 IO 명령은 T3에서 명령이 수행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 D7 AND I AND T3를 갖다가 우리는 P라고 매크로로 표시하도록 하죠. 그랬을 때 IR 레지스터의 12비트 중에서 어느 비트가 1이냐 하는 거 가지고서는 명령어를 구분하게 되겠는데, 만약에 제일 첫 번째 비트, 즉 11번 비트, 12번째 비트가 되는 거죠. 이 B11이 1이면은 D7 AND I AND T3이고 AND B11이 1이면 그때는 인풋 명령입니다. 앞에 본 것처럼 인풋 명령이 수행될 때는 이거 아마 FGI가 1이겠죠. 그러면은 I input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큐뮬레이터로 전달하게 됩니다. 인풋 레지스터로부터 어큐뮬레이터로 전달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인풋 레지스터에서 어큐뮬레이터로 전달합니다. 다 전달했으면은 FGI가 1이었을 텐데 그걸 다시 0으로 돌려놓습니다. 가져올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B10 두 번째 비트가 1이면은 아웃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8개의 비트를 갖다가 아웃 레지스터로 보내는 거예요. 언제? FGO가 1일 때. 다 보내고 난 다음에는 FGO를 갖다가 다시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SKI는 만약에 FGI가 1이면은, 다시 말해서 가져올 때 다 있으면은, 그러면은 현재 명령어 수행하는 명령어 다음 명령어가 PC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죠. 다음 명령어 주소가 그거 갖다 하나 더 증가시켜 버려요. 즉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를 건너뛰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skip on input flag가 되는 것이죠. SKO는 마찬가지로 FGI가 1일 때, 그럴 때는 바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를 하나 제끼고 그 다음 명령어 수행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ION의 경우에는 B7 비트가 1인 경우죠. ION의 경우에는 IN이라고 하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플래그를 1로 만듭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받겠다, 다시 말하면 입출력을 실행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IOF인 경우에는 IN을 0으로, 즉 인터럽트가 발생해도 입출력 장치가 야 내가 입력을 하겠다, 나 출력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CPU는 입출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럽트 디제이블이 되는 것이죠. 이 6가지 명령이 입출력 명령어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프로그램 인터럽트가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하면 입출력이 발생했을 때 입출력을 갖다 내가 데이터를 읽어서 CPU로 보낼 게 있다, 또는 CPU에서 출력 장치로 데이터가 보내야 되는데 출력 장치가 지금 사용 가능하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 어떻게 동작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그림을 한번 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메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이 이제 쭉 실행이 되고 있어요. 실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명령어가 이제 PC 값이 이제 1, 2, 3, 4 쭉 실행되다가 255번이 됐습니다. 이 225번 주소에 있는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어떻게 걸리는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인터럽트가 걸렸습니다. 이 순간에 255번지에 있는 명령이 수행되는 순간에 PC 값은 256번입니다. 항상 PC는 PC 값이 1이니까. 그러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는 이 돌아올 번지,
즉 255번 명령어가 수행되고 난 다음에 인터럽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돌아올 번째 256번지죠. 그 번지를 보통 서브루틴 같은 경우에는 서브루틴의 시작 주소에다가 요 복귀 주소를 리턴 어드레스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인터럽트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함수의 시작 번지에 이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0번지에 저장합니다. 0번지에 요 256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C는 PC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조건 무슨 명령이 있느냐, unconditional branch 1120, 즉 1120번지로 무조건 점프를 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IO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IO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BIOS입니다. BIOS, Basic Input Output System이죠. 이 BIOS 프로그램이 바로 IO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IO 프로그램으로 점프해 가서 IO 프로그램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IO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unconditional branch인데 간접 주소 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번지로 브랜치에 가는데 0번지에 가면 256 있죠. 근데 간접 번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번지죠. 그러면은 그 번지로 다시 점프해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럽트가 끝난 다음에, 즉 IO 프로그램 수행이 끝난 다음에 원래 프로그램 번지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수행되는 과정하고 함수 서브루틴 콜 리턴이 수행되는 과정은 일견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은 리턴 어드레스가 호출되는 함수의 시작 번지에 리턴 어드레스가 들어가느냐, 보통 함수는 여기에 들어가죠. 예를 들면 1120번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인터럽트의 경우에는 리턴 어드레스가 0번지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인터럽트는 어떻게 해서 걸리는가? 좀 전에 얘기하기를 여기서 255번지에 있는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을 때 인터럽트가 걸리면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이 256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0번지로 넣고, 그리고 PC는 PC 플러스를 해가지고 unconditional branch 1120번지로 뛰어간다. 그래서 IO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BIOS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간접 번지로 원래 주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인터럽트가 걸리는 상황인데, 그러면 255번지에 있는 명령 수행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인터럽트가 걸렸는지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 그림에 이제 나와 있죠. 한번 오른쪽 그림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패치 사이클을 봤어요. 명령어 수행되려면은 먼저 명령어를 코드 세그먼트로부터 패치해 오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디코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직접 번지, MRI 명령의 경우에는 직접 번지면은 뭐 T3는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간접 번지면 T3에서 유효 주소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T4에서 또는 RRI 명령이나 IO 명령 같은 경우에는 T3에서 명령어가 수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 수행이 끝나면은 다시 패치 앤 디코드 돌아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쭉 돌아가지고 다시 패치 앤 디코드 간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럽트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입출력이 있다면은 그 입출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누가 표시해 줘야 돼요. 뭘로 표시하죠? 예, 당연히 FGI하고 FGO로 표시합니다. 만약에 현재 입출력 장치 중에서 입력 장치에 CPU가 가져갈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FGI 값을 1로 세팅해 놓는다고 그랬죠. 반대로 출력 장치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 CPU에서 만약에 뭔가 출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출력 장치가 지금 그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다. 그런 상태라면은 FGO가 1이 됩니다. 만약에 FGI가 1이거나 또는 FGO가 1이면, 그러면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다시 말하면 입출력을 이제 바로 다음 명령에서는 지금 수행되는 이 명령이 쭉 수행되고 난 다음에 이 끝에는 그 다음에는 입력이나 또는 출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둡니다. 어디다가? 바로 R이라고 하는 플립플롭에 해두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앞절에서 인터럽트를 즉 입출력을 수행하는데 관계되는 플래그가 FGO, FGI 그리고 IN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외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바로 R이 있는 겁니다. R이 1이면은 만약에 명령어가 수행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R이 1인가 0인가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GI나 FGO가 둘 다 0이다. 즉 입출력을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R은 0이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명령어를 패치해 옵니다. 그래서 패치하고 디코드하고 실행하고 패치하고 디코드하고 실행하고 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R 값이 1이다. 즉 좀 전에 수행하는 명령어, 이 명령어 수행 도중에 인터럽트, 입출력이 발생했다. 입출력 요구가 발생했다. 그러면 R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1로 갑니다. 즉 인터럽트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이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뭘 하죠? 바로 왼쪽에 설명한 이러한 과정이 수행되는 겁니다. 즉 리턴 어드레스를 갖다가 0번지에 저장을 하죠. PC 값을 갖다가 M0, 메모리 0번지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PC는 PC 플러스 1 해가지고 PC 값을 1로, 로케이션 1로 보내요. 그러면 언커리지와 브랜치 해가지고 점프해 가겠죠. 어디로? IO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IO 프로그램 점프해 가면은 IO 프로그램도 그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즉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IO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은 메인 프로그램과 똑같이 패치하고 디코드하고 수행하고 패치하고 디코드 수행하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IO 프로그램들이 수행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요 명령 만날 때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 요 명령 만나게 되면은 BUN이 패치가 되고 디코드 돼가지고 실행되면은 0번지로 가게 되고, 간접번지니까 256번지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256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패치하고 디코드 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IO 프로그램, IO 명령들을 갖다가 패치하고 디코더 실행을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지우죠. 그런데 만약에 IO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데 쭉 수행되고 있는 중간인데 FGI나 FGO 값이 또 세팅이 됐다. 또 뭐 둘 중에 하나가 1이거나 아니면 둘 다 1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인터럽터 걸리는 거니까 다시 또 현재 수행되고 있던 IO 프로그램에 현재 수행되고 있던 주소를 뭔지 모르겠지만 X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언컨디셔널 브랜치 해가 다시 또 1120번으로 오고, 그래서 수행해야겠죠. 그러다 또 만약에 다른 FGI나 FGO 값이 걸리면 또 여기서 걸렸다, Y에서 걸렸다. 그럼 Y 값을 갖다가 0으로 여기 0번지 집어넣고 또 수행해야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돌아가야 될 X번지나 그 전에 돌아가야 될 256번지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은 IO 프로그램으로 점프해 갈 때 그 전에 뭘 하느냐, IN을 0으로 넣습니다. 즉 인터럽트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R 값을 0으로 넣습니다. 이 IO 프로그램도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IO 프로그램 수행하는 도중에는 인터럽트가 걸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R을 0으로 넣습니다. 그러고 패치, 디코드, 실행, 패치, 디코드 수행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기본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개의 인터럽트만 받는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인터럽트 갖다가 기억해뒀다가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 점은 현대의 CPU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현대에 사용되는 CPU들은 인터럽트가 수행된 도중에도 인터럽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Q로 전하게 놓습니다. 차례차례 Q에 넣었다가 하나씩 차례대로 인터럽트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은 인터럽트 중에 인터럽트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터럽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차례차례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본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한순간에는 한 인터럽트만, 즉 한 IO 동작만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IO 동작, 다음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처리가 끝난 다음에, 즉 다시 원래 프로그램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인터럽트나 입출력이 수행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은 이게 또 안 나오지, 이게 또. 정리해 본다면은 보통 사용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때는 패치하고 디코드하고 명령어를 수행하고, 예, 패치하고 디코드하고 수행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만약에 그 와중에 FGI나 FGO가 1이 되면, 그러면은 R1이 돼가지고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서 0번째 리턴을 어디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IO 서비스 루틴으로 들어가서, 즉 IO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IO 프로그램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때 이쪽 부분, 명령어가 수행되는 부분을 갖다가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그러고, 요 한 번 딱 들어간 요 인터럽트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면은 R 값이 1이 되고, 한 번은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서 인터럽트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IO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다시 명령어 사이클로 들어가서 이 IO 프로그램들을 갖다 차례대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입출력,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 처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서 보이도록 하죠. 프로그램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출력 장치가 준비되었을 때 CPU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야, 나 지금 인터럽트, 즉 다시 말해 입출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인터럽트가 발생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BSA 명령처럼 동작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부분이 함수의 시작 번지가 아니라 0번지라는 거. 그리고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것은 따로 뭐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FGI나 FGO 플래그가 둘 중 하나가 1이거나 아니면 둘 다 1이면, 그러면은 인터럽트 발생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인식을 하는 방법은 R 값이 1이냐 아니냐입니다. R이 0이면 인터럽트 발생 안 한 것이고, R이 1이면 인터럽트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겠죠. IO 프로그램은 입출력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바이오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오스. 바이오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이오스야말로 컴퓨터를 돌아가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즉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바이오스란 말 자체가 베이직, 기본, IO, 서브 시스템, 예,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걸 합친 약자가 바로 바이오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IO에 대한 처리 루틴이라는 겁니다. IO 결국은. 그래서 입출력 인터럽트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컴퓨터에서는 인터럽트 발생하면 무조건 일단 0번지로 간 다음에 뭐 인터럽트 종류가 뭔지도 안 따져요. 그런 다음에 IO 프로그램 건너가 가지고 이 안에서 if 프린터냐, if 키보드냐, if 디스크냐 이런 걸 물어봐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행해 가지고 해당하는 IO 장치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만은, 현대의 컴퓨터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현대 컴퓨터들은 이렇게 인터럽트 발생했을 때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기본 컴퓨터는 0번지였죠. 이런 기억 장소가 하나가 아닙니다. 기본 컴퓨터는 이 리턴 어드레스 저장하는 곳이 한 군데지만 요새는 한 군데가 아닙니다. 테이블이에요. 메모리에 0번지부터 예를 들면 이제 255번지까지 이만큼까지, 예를 들어서 이만큼까지 갖다가 미리 테이블로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0번지부터 차례대로 인터럽트 벡터를 정하고, 인터럽트 0번, 인터럽트 1번, 인터럽트 2번, 인터럽트 3번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 255번까지
인터럽트 번호를 붙입니다. 우리 이걸 인터럽트 벡터라고 그래요. 그 인터럽트 벡터가 있으면은 그 벡터에 해당하는 번지, 0번지겠죠. 예를 들어 인터럽트 0번, 그럼 0번지가 벡터 번지일 겁니다. 그럼 0번지에 가보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그냥 비어 있어요. 왜냐? 리턴 어드레스 저장해야 되니까. 바로 그 다음 1번지에 뭐가 있느냐? 실제로 인터럽트 0번에 해당하는 IO 프로그램에 번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럽트 2번이다. 그러면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4번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인터럽트 벡터 2번에 해당하는 자리가 있고, 역시 한 칸의 빈 자리가 있고, 그 뒤에 0, 언컨디셔널 브랜치 해가지고 2번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IO 프로그램의 주소가 일단 여기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럽트 0번부터 255번까지의 모든 인터럽트에 대한 그 리턴 어드레스 저장 공간과 그리고 점프에 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다시 말하면 IO 프로그램의 번지를 갖다가 적어 놓은 요 테이블을 갖다가 요새는 모든 컴퓨터들이 갖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바로 IVT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CPU는 부팅을 할 때 OS를 올리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일단 0번지를 포함하고 있는 0번 세그먼트에다가 이 IVT를 갖다가 먼저 로드를 합니다. 이 테이블, 벡터 테이블을 먼저 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드할 벡터 테이블은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바이오스를 담고 있는 플래시 램이나 롬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롬 안에 바로 이 IVT가 들어있어요. 이 IVT를 갖다가 롬에서부터 카피해가지고 메인 메모리 램에다가 복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은 부팅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거의 모든 CPU들은 바로 이런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IVT를 쓰고 있고, 이 IVT는 입출력이 발생할 때 점프해 가야 될 IO 프로그램의 번지와 그 다음에 제가 리턴 해갈 어드레스를 저장할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CPU는 바로 이 IVT를 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명령어 사이클에서 패치하고 디코드하고 그 다음에 간접 주소 계산해가지고 명령어 수행하기까지의 그런 이제 타이밍 T0, T1, T2, 뭐 T3부터 뭐 T6까지 이런 이제 명령 수행 타이밍에 해당하는 사이클을 갖다 봤었죠. 인터럽트도 마찬가지로 인터럽트 발생하게 되면은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갈 조건, 논리 조건이 어떤 것이냐. 자, 앞에서 요 그림을 봤죠. 명령어가 패치되고 디코드된 다음에 실행이 되는데, 만약 실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FGI나 FGO가 1인 게 있다. 그러면 R 값이 1이 되고, 그리고 다음번에 뱅그로 돌아서 R 값을 확인해 봤을 때 R이 1이면은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R 플립플롭 그림에서 R 플립플롭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이 인스트럭션 사이클, 즉 명령어를 가져오는 사이클이고, 오른쪽이 인터럽트 사이클입니다.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은 말했듯이 0번지에다가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그리고 1번지로 가서 1번지에 있는 명령어 언컨디셔널 브랜치 해가지고 IO 서브루틴으로 가는 그런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IN은 0으로 놓고 R은 0으로 놔서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IO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사이클로 들어갈 때, 이 IO 명령이 끝날 때까지는, IO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인터럽트가 안 받도록 IN 값을 0으로 해놓고, 그리고 R 값을 0으로 해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터럽트 사이클, 즉 IC 쪽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명령 사이클이 돌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일단은 T3에서 명령 수행될 때 FGI하고 FGO를 검사한다고 그랬죠. 이게 1인가 아닌가. 그러므로 일단은 T3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T0도 아니고 T1도 아니고 T2도 아니고 T3여야 되는데, 명령어가 실행되는 타이밍이 T3만 있는 건 아니죠.
T3도 있고 T4도 있고 T5도 있고 T6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T0도 아니고 T1도 아니고 T2도 아닌 T3 이후부터 IN이 1일 때, 인터넷 받겠다고 했을 때, 그럴 때 FGI나 FGO 둘 중에 하나가 1이거나 아니면 둘 다 1이거나, 즉 OI인 경우죠. 예, 그런 경우가 조건이 만족된다면 요것도 1, 1, 1, IN도 1, FGI or FGO가 1이면은 그러면은 그때 R 값을 1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R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명령어를 가져오려는 사이클로 넘어갈 때 1이 오른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로 넘어간 순간 일단 R은 1이죠. 그럼 인터럽트 사이클은 어떻게 실행되느냐? 인터럽트 사이클에서도 물론 명령어가 수행되려면은 차례대로 명령어가 이제 패시돼가지고 실행돼야 되니까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넘어가는 순간 T는 0이 되는 거죠. T0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R이 1이고 T0인 때는 이쪽으로 가는 때입니다. R이 이미 1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0번지를 갖다가 AR에 넣고 그 다음에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TR로 넣습니다. 왜? 0번지에다가 이 PC 값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TR로 보낸 다음에 TR의 값을 갖다가 메모리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PC 값을 0번지로 보내버립니다. 언제? T1일 때, 그리고 R이 1일 때. 그 다음 타이밍에서는, T2에서는 역시 R이 1이고 T2일 때 PC 하나 증가시켜서 그 다음 번지로, 즉 1번지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N을 0으로 놓고 R도 0으로 놓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다음 명령어를 가지러. 어디에 있는 명령어요? 1120번지에 있는 명령어. 요거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SG를 다시 0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1120번지부터 패치, 디코드, 실행, 1121번지 패치, 디코드, 실행,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 끝에 요 루틴이 만날 때까지. 만나면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원래 주소 돌아온 다음에 다시 또 패치, 디코드, 인스트럭션, 실행, 이 루틴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만약에 또 FGI나 FGO가 1인 게 있다. 그러면은 다시 또 R 값이 돼가지고 1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인터럽트 사이클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CPU의 명령어 사이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명령어 사이클과 인터럽트 사이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 발생할 조건은 R이 1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명령어 사이클을 가느냐 아니면 인터럽트 사이클을 가느냐 하는 거는 R이 1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이고, R이 1인 경우에는 인터럽트 사이클에서는 차례대로 0번지에다가 PC 값을 집어넣고 PC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IN을 0으로 놓고 R을 0으로 놓은 다음에 다시 그 IO 명령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패치하고 실행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